2부에서는 유 대표님이 직접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연락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077-6357번으로 지금 바로 고민 보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고민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게요. 2296님, 뉴스를 보다가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고 그 당시 소유자에게 직접 구입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대처 방법도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꼼꼼히 살펴본다고 해서 등기부 등본까지 열람을 해봤는데요. 왜 이런 이유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뭐 사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요걸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최근에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니코틴 살인 사건이라는 아마 요거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추측을 해보면은 이런 거죠. 그 A라는 분이 이제 있었는데 이분을 이제 살해를 하고 그 이제 아내 되는 분이 그 니코틴 원액을 주사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것이 B라는 이제 그 부인한테 상속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살인을 해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권이 이제 무효가 돼 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C라는 분이 바로 이 부인에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에 바로 매수를 한 거죠. 자, 그렇다 보면 C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 내 부인 이름으로 등기도 다 되어 있으니까 뭐 안심하고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무효가 되고 나니까 다시 또 다른 상속권자인 D라는 조카가 이제 나타나서 자,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상속권자다. 이렇게 하니까 네, C에게 소유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C 입장에서 보면 B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에 다 되어 있고 꼼꼼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집을 뺏기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등기의 공신력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다 떼보고 확인하고 그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해도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실제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이제 그 형식 심사주의라고 해서 실질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그걸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서류상으로 맞으면 그냥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을 안 해주고 이거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바로 권리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권리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세나 뭐 저당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지만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걸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또 보험료도 부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기업들 B2B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뭐 그렇다고 무조건 권리보험을 들어라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더더구나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예외적인 케이스거든요. 제가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 때문에 뉴스에 나온다고 해서 나 그럼 이제 등기부 등본 확인 안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등본은 반드시 확인해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오히려 저는 거꾸로 등기부 등본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 좀 그것이 좀 미심쩍을 때 이럴 때는 권리보험 같은 것들을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예외인 경우니까 원래 하셨던 것처럼 등기부 등본 꼭 확인하는 습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고민도 함께 만나볼게요. 8914님, 9.13 대책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면 청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최근 현금이 10억 원 있어야 하는 강남 아파트 200세대 분양에 청약 통장 10,000개가 모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경쟁률이 더 올라갈 수 있나요? 하셨어요. 대표님, 이런 경우는 변경전 제도가 적용돼서 아무래도 경쟁률 높았던 것 같기도 하고 강남이라 또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왜 이렇게 경쟁률이 심화가 됐었을까요? 네, 거의 뭐 전문가 수준 다 되셨다. 제가. 아유, 궁금해요. 네. 네, 그렇죠. 궁금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자,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맞습니다. 지금 보통 그 일반 분들이 뉴스를 보다 보면 9.13 대책에서 이제 대부분이 다 무주택자만 된대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나면 지금 그것이 당장 되는 줄 알지만 이런 것들이 시차가 있죠. 사실 이것이 되려고 하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10월 12일 날 입법 예고를 하고 이것을 입법 예고를 11월 21일까지 이제 입법 예고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공포를 하고 이제 11월 말에 이제 공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공포를 하고 나면 효력이 생기는. 자, 이러다 보니까 그 시차 그 중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좀 더 이제 좀 빡빡해지니까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고 유주택자들도 이제 많이 들어올 텐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거는요. 자, 결국 서울 중심권 안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어차피 지금 전부 다 가점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좀 변화가 있는 거는 바로 85제곱미터 초과, 아마 제가 볼 때 서초 그 리더스원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초 리더스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많이 몰린 게요. 85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85제곱미터 초과 쪽으로 많이 몰렸거든요. 왜냐하면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가점제가 50%고 추첨제가 이제 50%인데, 이 추첨제까지도 이제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권을 주고 이것을 남는 것에 있어서 떨어진 분들이 25%에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다시 경쟁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무주택자들이 85제곱미터 초과에서도 이제는 좀 유리해졌죠. 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약간의 착시 현상, 그러면서 또 제도가 개선되기 전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분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제도 개편 이후에 변화되는 여러 가지 전략들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료 세미나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일정 챙겨드릴게요.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를 위한 2018 유망부동산 무료로 특강해드리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 빌딩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미나는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전략 알려드리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 빌딩으로 가시면 됩니다. 02-2077-6357번으로 예약 주세요. 대표님, 다시 세미나 좀 안내해 주세요. 네, 사실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게 제도가 좀 더 축소될 거라는 이야기들도 약간 더 축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면서 지금 뭐 올 한 해, 뭐 작년 한 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이 지금 이렇게 많을 때 오히려 이것이 기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양도세 100% 감면받고 재산세 100% 감면받고 취득세까지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에 오시면 이런 것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2018 유망부동산, 당연히 유망부동산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무료 특강을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강남구청역 쪽에서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늘 투자라고 하는데, 서울 중심권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투자 금액이 작아지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남 4구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들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요것도 강남구청역 쪽에서 하고 있는데, 두 세미나 모두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세미나에 오시면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아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니까 많이 참석하시는데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오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혜택의 문이 더 좁아지기 전에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거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이제 생생한 현장으로 다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세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도시형 생활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2호선 신정 내거리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2018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10층 건물 내 8층,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고요. 매매 금액은 1억 4,9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1억 3,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4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4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초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곡지구 배우지로도 또 급부상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어떤 지역인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우리가 양천구 신정동 그러면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냥 신정동 그러면은요, 그냥 목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동. 네. 지금 목동이 지금 14단지까지 지금 이것이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내년까지 재건축 연한이 이제 다 돼서 지금 통합 개발이 되면서 지금 스마트 시티로 지금 26,000세대인데 55,300세대 35층 규모로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또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 바로 이 양천구 이제 목동이거든요. 바로 그곳에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행정구역상 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8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어디에 있냐? 신정동에 있다라는 거죠. 목동 힐스테이트, 네, 당연히 또 신정동에 있습니다. 목동 로데오 거리 또 신정동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동하고 신정동은 이 신시가지 아파트의 동일 입지다. 이렇게 보고 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첨단 물류단지가 또 들어오죠. 여기에다가 상업 문화 복합시설까지 이제 또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개발 호재들이 주변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목동 이제 주변이 되겠고 신정동 주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국의 실리콘밸리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마곡이죠. 네, 마곡. 네,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들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LG 사이언스 파크에 지금 22,00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17,000명 정도 입주했는데 벌써 뭐 마곡 엠벨리가 뭐 사업화된 게 뭐 10억 가까이 됐다. 이런 모든 변화들이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이곳이 LG 사이언스 파크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죠. 롯데는 이미 들어갔고 그렇죠. 이쪽으로 넥센이라든지 SO이라든지 뭐 이랜드라든지 코롱이라든지 엄청난 기업들이 16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곡이거든요. 바로 이 마곡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배후 주거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목동이라든지 그렇죠. 신정동 이런 지역들이 되겠죠.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바로 신정 내거리역이라는 곳이 지금 입지를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렇죠. 여기가 지금 2호선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신정역 쪽이 지금 바로 또 5호선이 되겠고 자, 그러면 신정 내거리역에서 지금 한정거장을 내려오면 양천구청역이라고 있는데 이 양천구청역 쪽에 신정 차량기지에 지금 문화상업 이제 복합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서부 트럭 터미널 부지가 지금 바로 가까이 있는데 이쪽에 지금 첨단 물류단지가 또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보면 지금 5호선 신정역, 그러니까 신정 내거리역에서는 도보로 약 한 3분 거리밖에 되지 않고 신정역 5호선에서는 딱 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더블 역세권이고 사실 그 양천구 목동 가까이에서 이렇게 2호선과 5호선이 더블 역세권으로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정거장 가면 목동역이죠. 두정거장을 가면 바로 그렇죠. 오목교역. 바로 이쪽에 지금 목동 유수지라고 있는데 현대백화점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이쪽이 지금 혁신밸리로 해서 1000개 기업, 판교처럼 만들겠다는 게 지금 양천구청에서 지금 발표를 한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여의도가 이제 6정거장인데 여의도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회대로다, 뭐 재물포길이다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미 작년에 지하화 사업이 되고 있고 이것이 2020년에 완공이 되고 나면 상층부, 위는 전부 다 사람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2022년까지 되는데 이것이 신월 IC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바로 본매물 가까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신정 뉴타운 지금 어마어마하죠. 11,000세대가 지금 많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죠. 지금 목동 쪽에 5만 5천 세대까지 하면 이 주변이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 그 안에서도 더블 역세권인 대로변에 있는 매물로 소개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4차 산업혁명의 이 주역이들 인재들이 모이는 곳 근처에서 주거 소유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네, 본매물도 또 장점이 그렇죠. 이게 다 이제 지어져서 그렇죠. 이렇게 실제 제가 사진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다 지어진 건물들을 내가 확인하고 투자하면 어려운 점들이 별로 없겠죠. 자, 이것이 72세대 이제 원룸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대로변 코너 입지로 되어 있어 채광이라든지 통풍,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거죠. 여기에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풀옵션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흔치 않은 기회 들어보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까지 짚어볼게요. 대표님. 네, 제가 이걸 방송하고 나면 그 전화가 좀 많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1억 4,900이 맞냐. 네, 1억 4,900이 맞습니다. 네, 더더구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부가세도 없겠죠. 네. 지금 뭐 대부분이 보통 한 1억 7, 8천까지는 올라가고 더더구나 더블 역세권 목동이니까요. 자, 1억 4,900 정확한 가격이고요. 전세가 확인된 가격이죠. 1억 3,500까지 형성되어 있으니까 1,4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겠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인데 또 대출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3,500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월세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로 소개하겠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